안녕하세요. 오늘도 안경의 안경학 박사 이항석입니다. 자, 오늘 제 여기 앞쪽에 보시면 평소와는 다른 도구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이제 뿔테 안경을 착용하다 보면 뭐 스킨이나 로션, 땀 때문에 백화 현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광택이 없어지거나 이제 스크래치가 날 수 있죠. 제가 평소에 즐겨 착용하는 요 레스카 안경도 제가 5년 전에 맞췄었던 안경이라 요즘에 착용하려고 다시 보니까 백화 현상이 일어나서 하얗게 막 이렇게 일어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 내가 안경 폴리싱 하는 거 소개시켜 드리면 우리 안경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정말 안경을 좋아해서 본인 안경들 본인 스스로가 관리하고 싶은 안경 매니아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아스테이트나 셀룰로이드 소재로 제작된 뿔테 안경들에 대해서 폴리싱하는 방법 소개하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폴리싱을 하려면요, 먼저 준비 도구가 몇 가지 필요합니다. 얘는 안경원에서 사용하는 손드릴이라고 하는 건데, 네이버에 동성전자 드릴로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보라매 드릴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 광택을 낼 수 있는 드릴을 구입할 수가 있고요. 이 앞에 있는 이 천은 광택천이라던가 아니면 빠우천이라고 해서 검색을 하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뭐 옵티몰이라고 하는 안경원 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서 구입을 할 수가 있고요. 네이버에 광택천이라고 하면은 검색이 안 되고 빠우천이라고 하면은 검색이 됩니다. 이 앞쪽에 들어가는 광택을 낼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매장에서 하도 오랫동안 사용을 해서 형태를 알아보기 좀 어렵지만 광택약입니다. 고체용 광약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제 구입을 할 수가 있고, 맨 마지막으로 요거는 여성분들이 손톱을 다듬을 때 사용하는 버퍼입니다. 이 버퍼는요, 숫자가 써져 있어요. 이 버퍼에 숫자가 보통 80에서부터 280까지 단계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숫자가 높을수록 표면이 좀 더 부드러워서 먼저 강한 버퍼로 이 프레임의 전면부를 아주 살짝 0.0001mm만큼 깎아내고, 그 다음에 높은 숫자들로 그 스크래치 낸 것들을 없애가면서 버퍼들을 바꾸어가면서 이제 광택을 내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매장에서 오래 사용해서 제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버퍼가 제가 기억하기로 140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40짜리로 먼저 하고, 그 다음 요게 이제 180짜리, 그리고 맨 마지막은 240짜리로 오늘 세 가지만 사용해서 마무리를 할 테니까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는 광택을 내기 전에 요런 이제 장식이 있는 부분들은요, 스크래치가 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검정색 전기 테이프 같은 걸로 보양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경 안쪽에 보면요, 프레임에 대한 정보가 좀 써져 있는 경우가 있죠. 여기도 지워지게 하고 싶지 않으면 전기 테이프로 보양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얘는 이제 제가 늘 착용하는 거고, 저는 특별한 보양 없이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광택을 낼 때는요, 내가 이 프레임을 좀 강하게 한꺼풀을 벗겨내고자 하고 싶다면 이렇게 이제 동글동글 이 버퍼를 움직여 가면서 겉에 광택이 없어진 부분, 혹은 스크래치가 난 부분, 혹은 하얀색으로 백화 현상이 난 부분들을 이렇게 제거를 시켜줍니다. 자, 근데 이제 안경들이 각이 좀 진 부분들이 있죠. 그럼 그 부분들은요, 그 각이 없어지지는 않게끔 결을 내는 것에 이제 신경을 쓰면서 앞에 한꺼풀을 벗겨내시면 됩니다. 근데 먼저는 당연히 이제 내가 작업을 하기 전에 어떤 부분들이 이상이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거겠죠. 근데 보통은요,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이 뿔테의 평평한 부분에서 백화 현상이 일어나기보다는요, 코가 닿는 또는 땀이 많이 묻어나는 이 가장자리 부분이 백화 현상이 조금 더 많이 일어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한꺼풀을 벗겨내야 되고요. 크라운 판토 안경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디자인의 원형인데 반해서 이 프레임의 위쪽은 각이 좀 많이 져 있는, 왕관을 마치 얹어놓은 듯한 형상을 하고 있죠. 부분 각이 좀 많이 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각이 좀 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모서리 부분은 조금씩 힘을 빼고 이 프레임을 한꺼풀을 벗겨내야 할 겁니다. 저는 지금 이제 140짜리로 해서 먼저 이제 한꺼풀을 벗겨내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한꺼풀을 벗기면 안경이 무광택 안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중에 내가 구입한 안경이 이제는 좀 무광택으로 썼으면 좋겠다, 혹은 이제 안경을 구입하고 와, 이거 광택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무광택으로 안경을 바꾸는 커스텀 서비스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응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저도 이제 매장 운영을 좀 오랫동안 하고 안경사 생활을 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고객분들 중에도 폴리싱 하는 거 알려달라고 하셨던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한 것도 일반 안경사 분들은 모르는 분들이 사실 좀 되게 많습니다. 관심이 있을 만한 주제이고 우리 안경 매니아 분들도 좋아할 만한 주제이다 보니까 안경사 생활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이 영상 이제 보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갖는 그런 스킬을 하나 또 무장을 해도 좋을 것도 같습니다. 자, 이제 한꺼풀을 벗기는 작업이 거의 끝났어요. 제가 요거 잠깐 안경 수건으로 닦아서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만큼 백화 현상이 일어난 부분들이 다 없어졌고 얼마나 무광택으로 잘 프레임이 다 다듬어졌는지 중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 요거는 아예 새 상품이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방금 무광택으로 제품을 낸 겁니다. 그래서 유광택하고 무광택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느낌이 좀 색다르죠. 자, 첫 번째로 140짜리로 해서 하얗게 일어난 부분들, 스크래치 난 부분들을 다 없애주고 나서는요 180짜리로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다시 약간 더 매끄럽게 하는 작업을 해줍니다. 각이 진 부분은 당연히 좀 조심스럽게 작업을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폴리싱을 할 때는요 나중에 광택약을 이 파우천이라고 하는 이 광택천에 묻혀서 하는 것보다 백화 현상이 일어난 부분을 골고루 없애고 최대한 작업을 해서 각 단계의 작업을 다 마무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스크래치를 다 없애지 않았는데 바로 광택 작업을 한다? 그러면 그 스크래치가 남아있는 상태로 광택이 나다 보니까 이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백화 현상이 난 부분을 모두 다 없애지 않은 상태로 광택기를 돌리게 되면은 내 노력 대비 광택이 풍부하게 나지 않기 때문에 신경을 쓰면서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80짜리로 스크래치를 없앴고 마지막으로는 요 240짜리를 통해서 현재 이제 생겨난 스크래치들을 다 이제 먼저 없애고 나서 그 다음에 광택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이제 뭐 제 안경이 이렇게 더러워서 겸사겸사 영상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또 든 생각이 우리 수입 브랜드 안경들 이제 구입하면 선글라스는 특히 그렇죠. 이제 볼에 닿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수입태들은 코받침이 없거나 코받침 간격이 되게 넓어서 불편한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경사 선생님들도 아주 많이 궁금할 텐데 이 안경 프레임에 메탈 코나 뿔코 받침 작업하는 것도 조만간 영상으로 찍어서 올릴 테니까 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프레임에 나 있는 스크래치들이 이제 다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화 현상이 일어났던 것들도 이제 다 없어졌어요. 이 프레임 광택을 내기 위한 준비 작업이 이제 모두 다 끝마쳐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광택을 한번 내보도록 해볼게요. 이 파우천도요 너무 세게 이렇게 누르면은 오히려 이 천에 좋지가 않습니다. 요 겉에 이 광약을 한번 두른다는 느낌으로 아주 세게 누르지 않고 살포시 누르면서 광택약이 골고루 묻어지게끔 하고요. 자, 이제 이 광택기를 사용할 때는요 이 광택기의 요런 부분들이 광택을 내다가 이렇게 프레임에 닿아서 프레임이 상하게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제 매장에서 근무를 하던 친구들 중에는 더러 광택을 하면서 프레임에 이렇게 닿아서 이 아래쪽에 이렇게 타들어가거나 해서 고객의 안경을 새 걸로 이제 물어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좀 조심하면서 이제 해야겠죠? 자, 이렇게 제가 한쪽을 먼저 광택을 한번 내봤습니다. 한쪽은 광택이 없고 지금 한쪽은 광택감이 있죠. 틱톡이나 아니면 유튜브를 보면 자동차 광택기를 이용해서 이제 광택 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방법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처음에 광택약을 묻히고 광택을 냈는데 좀 광택이 좀 덜 나는 것 같아. 그러면 다시 한번 광택약을 묻혀서 하면 됩니다. 자, 이제는 제가 설명을 어느 정도 드렸으니까 조금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안경 폴리싱 하는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 안경을 이제 폴리싱을 했는데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정말 완벽하게 스크래치가 모두 없어졌고 백화 현상이 있었던 것도 다 사라졌습니다. 얘가 이제 약간 불투명해 보이지만 안쪽이 살짝 비춰지는 안경이기 때문에 이 뒤쪽까지 제가 광택을 냈으면 새 안경하고 똑같은 상태로 폴리싱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건 있습니다. 이제 안경들은 검정색이 아닌 이상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색감이 약간 어두워집니다. 약간 탁해지는 느낌이 좀 들고요. 그리고 뭐 이제 크리스탈, 그러니까 투명한 안경들은 좀 누래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테의 소재 자체가 이제 변하는 거다 보니까 그거를 처음 상태로 복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안경을 착용하다가 생긴 스크래치, 백화 현상 없앨 수 있고 광택감 없어진 거 이제 처음처럼 복원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다만 이렇게 메탈 부분으로 땀이 들어갔던 부분들, 뭐 이제 전면부의 리벳이라던가 아니면 템플 코어 같은 것이 초록색으로 녹이 쓴 거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인 폴리싱으로는 빼낼 수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영상을 이렇게 이제 끝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오늘 그 안경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안경사 선생님들에게 영상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광택을 내는 것과 관련해서 궁금한 분들은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이제 소상하게 대댓글로 안내를 드릴 테니까 끝까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해서 끝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경이었습니다.